이번 시간은 상속과 그다음에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을 좀 복습을 하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 중에 굉장히 막강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수저, 흑수저라는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죠. 그래서 금수저인 경우에 부모한테 상속을 잘 받으면 그게 다 내 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개념으로 우리가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를 해놓은 필드라든지 메소드들을 자식 클래스가 지금 익스텐즈라고 해서 부모 클래스 이름을 쓰게 되면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필드와 메소드를 다 내가 마음대로 자식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실제 해놓으면 상속을 받아놓으면 자식 클래스에서는 프로그램 소스에는 필드나 그 부모 클래스에 있는 필드나 메소드들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실제 그것을 막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상속받은 대로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필드 같은 경우에는 추가해서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굉장히 우리가 빈번하게 쓰는 부분인데 메서드 재정의라고 해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그 메서드들을 자식 클래스에서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골뱅이 annotation override라고 붙여서 이것은 내가 다시 수정해서 쓰는, 즉 재정의해서 쓰는 메서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표시를 해주고요. 단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데 부모 클래스 메서드와 동일한 시그니처, 즉 리턴 타임 메서드 이름 매개 변수들은 다 동일하게 써줘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교수님이 제공해준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inherit test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여기 override test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컴퓨터 이렇게 갖다 놨어요. 자, 지금 보니까 이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calculate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해놨는데 이것은 실제 파라메타로 요 r이라고 하는 실제 요 공식 자체가 뭐냐면 실제 동그란 원구죠. 동그란 거에 좀 표면적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파라메타로 실제 여기에 대한 반지름을 넘겨주면 계산을 해서 그 결과값을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calculate라고 하는 클래스를 밑에서 보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면서 extends calculate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위에 있는 이 메소드 자체를 이 부모를 그대로 상속한 거예요. 상속했어요. 자, 근데 위에 보니까 override에서 다시 내가 재정의, 즉 수정해서 내가 사용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우리 자바 API 시간에 배웠던 매스 클래스에 있는 파이라고 하는 요 3.1415고 어쩌고저쩌고 나가는 원주율 구하는 상수값이 있죠. 그 상수값이 정의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산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상수값인 경우에는 이렇게 다 대문자를 써주게 됩니다. 다 대문자로 써주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클래스를 실제 여기서 동작을 시킬 건데 한번 실행한 다음에 프로그램 소스 실행 결과에 따라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실제 반지름은 10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calculate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그 calculate에 area circle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구출해서 그 결과값을 찍었더니 이렇게 계산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
자식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부르니까 밑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정확한 계산값이 찍힌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여기서 이 프로그램에서 각각 부모에 있는 메소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속받았는데 상속받은 그 자식 클래스에서 다시 그 재정의한 이 메소드도 호출할 수 있는 부분의 예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돌아가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 필요에 따라서 재정의한 자식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들도 호출할 수 있지만, 원래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메소드들도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모가 가지고 있던 그 메소드를 호출할 때 그 부모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슈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슈퍼점 부모 메소드명을 쓰면 이제 그 부모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요 방식들은 이제 예제를 하나 잠깐 교수님이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인터넷 쇼핑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단가를 가지고 계산하고 하는 일반적인 계산 로직은 부모 클래스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특정 이벤트를 한다라고 해서 행사 기간에 뭐 할인을 한다든지 패키지 형태로 뭘 넣는지 해서 그 기간만 잠시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룰들을 프로그램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식 클래스를 이제 하나 만드는 거죠. 원래 계산하는 그 부모 클래스를 상속을 받은 다음에 그 행사 기간에 나오는 별도 부분의 메소드들을 만들어 놓고, 실제 들어오는 그 상품이 원래 행사 상품이라면 새롭게 만든 자식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에서 계산을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원래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해 놓은 메소드를 사용해서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은 건들지 않으면서 이제 쉽게 추가되는 부분만 붙여서 계산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쓰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샘플 프로그램을 한번 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로 가서 이번에는 inherit 테스트 밑에 슈퍼 테스트라고 하는 패키지를 한번 열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 소스도 한번 또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 자, 이렇게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에어플레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랜드, 플라이, 테이크업 이라고 하는 메소드에 각각 착륙합니다, 일반 비행합니다, 이륙합니다, 이렇게 프린트만 하도록 되어 있는 메소드네요.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지금 슈퍼소닉 에어플레인, 요거 초음속기예요. 초음속기라고 하는 자식 클래스를 하나 만들면서 익스텐즈 에어플레인, 요 위에 있는 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 놓고, 실제 여기 이제 필드들을 더 자식 클래스에서 더 추가를 했네요. 그래서 노말이면 1이고 뭐 슈퍼소닉이면 2라고 하는 상수값을 이제 정의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fly 모드라고 하는 부분은 노말이라고 하는 값으로 기본값을 세팅을 해놨나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위에 있는 fly는 부모에 있는 fly는 그냥 일반 비행합니다 라고 시켰는데,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한, 수정한 부분에 보면 플라이 모드가 만약에 슈퍼소닉이라면 여기다 초음속 비행합니다 라고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슈퍼점 플라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슈퍼라고 얘기를 하면 상속받았을 때 자기 부모 클래스를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즉 여기 있는 에어플레인에 있는 fly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거 프로그램을 한번 딱 실행시켜 놓고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슈퍼소닉 에어플레인 자식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자식 클래스에 있는 테이크업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했어요. 자, 여기 자식 클래스에 가니까 테이크업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정의 안 돼 있죠. 근데 상속받았으니까 당연히 부모 클래스에 있는 것도 내 거라, 자식 클래스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제 부모 클래스에 있는 테이크업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여기 지금 이륙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fly라고 하는 또 메소드를 호출했는데 자, 이번에는 가서 보니까 자식 클래스에 있는 부분에 존재를 해요. 자, 존재를 해요. 자, 들어오니까 실제 플라이 모드가 슈퍼소닉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슈퍼.fly, 즉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반 비행합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 슈퍼소닉 에어플레인에 슈퍼소닉이라고 하는 놈을 플라이 모드에다가 싹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아까 필드인 경우에 여기에 노말이었는데 슈퍼소닉이라는 게 싹 들어갔죠, 지금? 들어갔어요. 그리고 플라이라고 또 호출을 했습니다. 그럼 들어와서 이번에 if 플라이 모드가 슈퍼소닉이냐? 당연히 슈퍼소닉이죠. 그러니까 초음속 비행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찍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플라이 모드를 노말이라고 다시 바꿔줬네요. 바꿔주고 그러면 다시 여기 있는 플라이 모드가 노말로 지금 바뀐 상태예요. 그리고 플라이라고 또 호출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플라이 모드가 슈퍼소닉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또 부모에 있는 플라이 메소드로 호출한 거예요. 그럼 위에 올라가서 실제 일반 비행합니다 라고 또 찍힌 겁니다. 그리고 랜드라고 하는 또 불렀는데 여기 없죠. 그러니까 부모에 있는 랜드 얘가 호출해서 착륙합니다 라고 찍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와 같이 아까 교수님이 설명했듯이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 놓으면 자식 클래스에서는 그 메소드가 안 보여도 마치 자식 클래스가 갖고 있는 것처럼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재정의를 한 경우에는 실제 호출하면 재정의 한 놈이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만약에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싶으면 슈퍼 점이라고 하는 앞부분에 붙여서 메소드명을 적어주면 위에 있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들을 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다음은 이제 우리 인터페이스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는 실제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클래스를 접근할 수 있는 이제 통로 역할을 좀 해주는 것인데 이 인터페이스가 좀 필요한 부분은 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 바로 클래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이렇게 오픈해주는 열어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좀 들어오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하고요. 또 하나 이유는 우리가 교수님이 이제 리모컨 비유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TV를 잘 보기 위해서는 뭐만 잘 쓰면 되죠? 리모컨만 잘 쓰면 되죠. 그죠? 리모컨만 잘 쓰면 되지 그 TV 안에 있는 각종 액정에 대한 나타나는 거나 안에 있는 전자부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관하지 않고 리모컨만 잘 쓰면 TV를 잘 볼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인터페이스를 샥 뽑아놔서 실제 우리 이 클래스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한 개 클래스뿐만 아니라 여러 클래스를 묶어서도 인터페이스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인터페이스에는 사용법만 정의를 하고 우리는
그 사용법만 알고 실제 클래스를 활용하는 이런 식으로 좀 쉽게 프로그램들을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일 때 이 인터페이스의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에 대한 명령 규칙은 클래스 명령 규칙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 멤버는 상수하고 추상 메서드예요. 이 앞에 이제 추상 메서드라고 하는 얘기는 실제 메서드에 대해서 정의만 돼 있지 아무것도 안 하는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체 없이 동작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상수를 정의를 해서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 추상 메서드를 통해서 쓰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먼저 정의를 한 다음에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되는 구현 클래스 같은 경우 구현을 해야지 실제 동작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문법 자체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정의를 하고요. implement interface라고 하면 실제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들어올 때 이 구현 클래스가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구현 클래스를 하기 위한 이 부분만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이 안에서 사용하게 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클래스 안에서 일반 클래스에서 정의하는 필드라든지 메서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동일하게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우리 이클립스에서 교수님이 제공해 준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교수님이 인터페이스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에 소스들을 갖다 놨어요. 자, 그럼 요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 TV, 리모트 컨트롤.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갖다 놓고, 오디오, TV, 리모트 컨트롤. 자, 이렇게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 이거를 이렇게. 자, 먼저 인터페이스를 여기다 정의를 했는데, 자, 이거 잠깐 안 보이네.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public interface하고 여기 쓰는 인터페이스 명은 클래스명을 정의하는 명령 규칙하고 동일하다라고 했죠. 자, 정해놓고 뭐 상수값으로 뭐 맥스 볼륨에 10, 민 볼륨에 0이라고 정의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상 메서드라는 것을 정의해놨는데 추상 메서드는 실제 실행하는 실행 코드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우리 메서드 정의하게 되면 중괄호 시작 끝이 있을 텐데 이것을 생략하고 이제 메서드명과 실제 필요하면 요 파라미터까지 넣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해놓은 게 turn on, 자, 켜기, turn off, 끄기, 그 다음에 set 볼륨, 볼륨을 조정하는 요 파라미터 받아서 자, 그럼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리모컨 인터페이스라는 걸 정해놓고 자, 요것을 지금 오디오.자바하고 텔레비전.자바에서 이제 요것을 구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먼저 텔레비전.자바를 한번 보면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그 implement 리모트 컨트롤. 자, 이 의미는 위에 있는 요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실제 구현한 클래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톤온 했더니 톤온이라고 하는 부분에 실제 구현할 때는 앞에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부분을 붙여서 TV를 켭니다. 자, 톤오프는 TV를 끕니다. 라고 정의를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셋 볼륨 부분 보니까 자, 값이 만약에 넘어오면 자, 리모트 컨트롤 점 맥스 볼륨. 자, 위에 여기 10이죠. 만약에 10보다 크다면 실제 볼륨을 높였는데 10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냥 10을 넣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렇지 않고
또 민 볼륨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민, 즉 0을 넣고, 만약에 그 0보다 크면서 10보다 작은 경우에는 파라메타로 넘어온 이 볼륨 값을 여기다가 저장을 해주고, 현재 TV 볼륨은 뭡니다 라고 찍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디오점 잡어를 볼까요? 자, 오디오점 잡어는 지금 동일한 로직으로 흘러가면서 대신 출력만 오디오를 켭니다, 오디오를 끕니다, 그 다음에 현재 오디오 볼륨은 뭡니다 라고 하는, 자, 요 앞에 TV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오디오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바뀌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행을 한번 해보고요.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인터페이스 변수 자체도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리모트 컨트롤 타입으로 인터페이스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줬어요. 자, 그리고 요 인터페이스 변수에다가 new 해서 객체를 만들어 주는데, 어느 객체를 만들어 준다? 인터페이스 구현 클래스를 가지고 바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new 텔레비전에서 텔레비전에 해당되는 객체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turn on, turn off라고 하는 부분으로 메소드를 구출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에 TV를 켭니다, TV를 끕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실행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수님 요거는 그냥 실제 실행에서는 뺐어요. 실행에서는 뺐고, 요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디오 부분을 또 객체로 생성을 해서 인터페이스 타입 변수에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톤온, 톤오프를 불렀어요. 톤온, 톤오프를 부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오디오를 켭니다, 오디오를 끕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배울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보면 이제 인터페이스로 정의하고 인터페이스의 구형 클래스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의 구조로 동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객체 지향에서 굉장히 객체 지향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에 대한 부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 이해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냥 동영상 시청을 하고 끝낼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어느 특정 부분을 잘 이해가 안 가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교수님이 준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서 좀 이해하기 바라고, 또 이해가 더 안 가는 학생들은 실제 예제 프로그램을 실제 교수님 프로그램 보고 따라서 한번 작성을 해보고 실행을 해보기 바랍니다.